에코프로는 프로그램 매도가 10만 주까지 확대돼서 그것이 부담돼서 이제 차익 실현 범위를 설정을 한다라고 했는데, 지금의 기준은 에코프로의 기준이 오히려 뭐 상당히 긍정적으로 개선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에코프로를 차익 실현 범위를 이렇게 이제 설정을 해놓고 있었는데, 요거하고 같이 이 고점 돌파하는 기준에서의 흐름에서는 편입 기준 설정 범위를 가져갈게요. 지금 계속 고점이 높아져서 새롭게 그 계산기 매직 계산기를 잘라내지 못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은 뭐 지금 가격에서의 기준 문자를 발송을 할 거예요. 그 문자 발송하기 전에 이렇게 매직 계산기를 캡처해서 만들겠습니다. 현재 기준의 가격이 이렇게 14만 5,900원, 고점이 14만 6천원이에요. 그리고 원래 이제 1% 등락 범위에서 차익 실현하고 밑에서 재편입의 기준을 또 고민을 해보자 이렇게 설정을 했는데, 프로그램 쪽에 매수가 유입되면서 고점을 넘기고 있기 때문에 편입의 기준을 잡고 1%의 기준을 설정하는 거는 오버슈팅이 나왔을 때 여전히 1.5%로 할까 1%로 고민을 할까, 그것만 이제 좀 다시 설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기준은 어찌됐건 프로그램 쪽의 매도도 좀 줄어들고, 그러니까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라는 거죠. 매수가 좀 들어오는 관점이니까 오히려 따라 붙습니다. 뭐 어제까지 기준에 다 20% 채워놓고 있었지만은, 만약에 이제 안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신다면, 그럼 마지노선은 3%로 잡을 거예요. 만약 여기서 편입을 했는데 미끄러져 버렸어. 그럼 손절의 기준이 되는 거죠. 그죠? 그렇게 해서 3%를 이탈하면은 뭐 전량 차익 실현, 그리고 오늘 들어가신 분들은 그 기준에서 편입 설정 범위 이렇게 기준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일단 이제 매수 사인의 기준도 저 고점 14만 6천 원을 넘길 거냐, 아니면 눌림 조정이 나왔을 때에 고자락에서의 편입을 기준을 잡을 거냐. 그러면 잠시만요. 이거를 1% 14만 4,500원의 기준점에서부터 볼까요? 14만 4,500원. 그렇죠. 그렇게 잡죠. 1%의 기준을 잡고 14만 4,500원부터 해서의 기준으로 설정을 다시 잡아드리겠습니다. 좀 정신없이 진행이 되고 있는 건데, 기준점을 명확히 잡아야 되니까. 자, 이렇게요. 만약에 여기서 좀 14만 6천 원의 매물이 있어요. 있는데 그게 강하게 들어오면서 프로그램이 들어오면서 뚫어주면 더 좋고, 프로그램이 아니더라도 강하게 뚫고 가면은 프로그램 이외의 수급이 되니까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고요. 지금 실시간 현재 가격으로는 지금 14만 5,200원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조금 여유가 있어요. 1% 기준에서도. 그래서 이 가격에서 이탈이 되면 차익 실현으로 대처를 하고, 더 밀렸을 때 뭐 4% 5% 이렇게 밀리면 그때 재편입을 고민을 해보는 걸로 기준을 잡죠. 그렇게 하고, 그리고 만약에 고점을 뚫고 가면은 뭐 계속 차익 실현 안 하고 금양처럼, 기존의 어제 금양처럼 또 목요일의 금양처럼이죠. 계속 가져가는 거죠. 계속 가져가는 그 기준을 좀 설정을 해서 대처를 하는 거고. 그래서 복잡하지 않습니다. 복잡하지 않아요. 지금 현재 기준에 09시 55분 기준이고 이제 10시 정도 됐기 때문에, 일단은 1차적으로 어떻게 설정을 한다? 1%의 기준에 설정 범위, 차익 실현 범위를 가져간다. 그래서 현재가 매직 계산기 기준으로 설정을 잡아드립니다. 항상 그래왔던 것처럼 14만 5,900원. 그러니까 뭐 라이브 방송하고 외부에 계신 분들이 차이가 날 수밖에 없어요. 목표 주가는 상향을 하는 거죠. 상향을 해서 16만 원의 기준으로 설정을 잡아드리고, 기존 목표 주가보다 올린 겁니다. 올린 거죠. 지금 에코프로의 기존의 에코프로의 목표 주가가 14만 5천 원이었어요. 상향을 해서 어제입니다. 어제 상향을 해서 14만 5천 원인데, 지금 이제 뭐 차익 실현 문제 안 나간 상태고, 지금 오히려 이렇게 14만 5,900원 뭐 지금 다 올라왔네요. 그죠? 다시 올라와 있는 상태고, 그래서 목표 주가는 16만 원으로 상향을 합니다. 그리고 9월 오늘 기준에 5일 기준 장중 고점이 어찌됐든 14만 6천 원이에요. 그 기준 대비해서 일제 차익 실현 범위는 고점 대비해서 1% 밀리는 14만 4,500원을
이탈했을 경우 50%, 2차는 고점 대비 2% 이탈했을 때 14만 3,100원. 미련 갖지 말자는 거예요. 그냥 어제 팔았더니 오늘 더 가요. 오늘 더 가는 대신에 에코프로가 있잖아요. 뭐 다 살 수는 없잖아. 몰빵할 수는 없잖아. 2차 전지. 마지노선이라는 건 설정을 안 합니다. 마지노선. 왜냐면 차익 실현 이후 재편입 고려. 고점 돌파 시 신규 엔드 녹화하는 사이에 고점 돌파할 수도 있어요. 그럼 편입이에요. 휴가 엔드 재편입의 기준을 설정을 하고 차익 실현 이후 재편입 고려. 그리고 만약에 이제 이렇게 기준을 잡을 거예요. 보유 신규 편입자 10% 편입 이렇게 그렇게 하고 차익 실현 혹은 엔드 손절 범위입니다. 지금 들어가신 분들은 손절이 되겠죠. 그분은 손절이 될 경우에 신규 편입자의 손절 범위는 2%로 잡습니다. 그래서 차익 실현 엔드 손절 구간은 신규 편입자 손절 구간 그 부분은 차익 실현 엔드 신규 편입자 손절 구간은 2차 구간 이렇게. 그럼 뭐 알아들으시겠죠. 2차 차익 실현 구간으로 손절은 2차 차익 실현 구간 됐죠? 이렇게 해서 이제 만약에 지금 편입했는데 14만 3천 원 뭐 이렇게 이탈이 되면 그 기준에 이제 코스모 신소재도 지금 매매사에 나갔습니다. VIP 방에서는 VVIP는 그렇게 문자를 이렇게 발송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1차적으로 이거는 뭐 전체 문자가 다 나가야 되는 게 맞고, 그리고 매직 개선기를 같이 올려드리는 게 맞고, 이렇게 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매직 개선기 이렇게 자 나와라 오가. 그렇게 해서 녹화를 에코프로를 계속 진행하려다 못하고 했는데, 일단 이렇게 발송을 하고, 이 내용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라이브 방송에서는 그나마 좀 이해가 되시는 거고요. 그건 어쩔 수 없잖아요. 그건 외부에 계신 분들이 영상을 보고 이제 이해를 좀 하실 수 있어야 되는 그런 기준이 되겠죠. 그리고 일반 방에는 매직 계산기만 이렇게 올려놓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편입의 기준도 설정이 됐고, 그리고 차익 실현의 기준도 설정이 됐고, 그래서 이렇게 눌려 있을 때 이제 여기 이 가격이 편입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 위에도 이제 뭐 돌파할 때의 기준도 잡지만, 우리 기준에서는 지금부터 편입의 기준을 설정을 잡아서 대처의 기준을 갖추간다. 그렇게 해서 이제 프로그램 쪽이 계속 둔화가 돼요. 매도가 둔화가 되고 있고, 에코프로 BM도 지금 프로그램 매도가 10만 주대 매도가 있었는데, 에코프로 BM도 좀 많이 줄어야 돼요. 지금 낙폭은 저점 대비해서 이제 뭐 상당폭 낙폭을 줄여놓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에코프로 BM의 낙폭이 줄어드는 과정 속에 1.5% 낙폭 줄어들면은 편입의 기준을 설정을 한다 했는데, 일단 10만 5천 원의 매수 잔량이 들어와도 편입의 기준으로 설정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프로그램 쪽이 이제 에코프로 BM이 과연 어느 정도 개선이 돼 있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아까는 이제 10만 주 이상에서 조금 축소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10만 4,900원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신규 편입자 10% 편입 기준으로 설정을 잡고요. 추후에 이제 에코프로를 정리를 하고 들어갈 수도 있어요. 여전히 프로그램이 조금 부담이 되네요. 그래서 이쪽은 만약에 매수세를 내도 이제 VVIP 방에만 일단 낼 기준입니다. 에코프로는 요거는 이제 전일 마지막 매수 문자를 보낸 가격의 기준이 되고요. 그 다음에 OCI가
오전 개장 초고점을 넘기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추가 편입이죠. 스윙의 2, 3% 등락 범위에서 편입 기준을 설정하기로 했으니까 OCI 지금 제공방해 기준에서 11만 2천원 기준에 5% 추가. 오늘 문자 두 번째 나가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신규 가입하신 분들의 경우라면은 OCI에서도 또 편입의 수익 범위가 되는 거고, 에코프로 BM은 문자 안 나간 거예요 아직. 이렇게 해서 2차 편입 문자를 발송을 합니다. OCI 오늘 10만 9천 원에 제대로 잘 편입이 됐어요. 그리고 저쪽 에코프로 문자를 다 발송을 해야 되죠. 그리고 OCI도 문자 발송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11만 2천 원.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지난주 그러니까 9월 들어서는 뭐 기존에도 8월에도 마찬가지였지만 9월 들어서는 우리 포트폴리오 구성이 절대 나쁘지 않아요. 물론 이제 IT 쪽에 부담 요인이 있긴 합니다만. 그리고 LG노텍도 VVIP는 일단 나갔어요. 문자가. 그리고 이제 요 정도 되면은 이제 VIP 방에도 LG노텍 추가적인 매수 사인을 잡아드릴 수 있는 위치가 되겠죠. 1.5% 등락 범위면은 LG노텍도 되니까. 지금 뭐 에코프로 녹화를 뜨다가 갑자기 매수 사인이 원체장이 지금 뭐 제가 판단할 때 무지하게 좋은 장이라고 그랬잖아요. 어제 야간에 그 무지하게 좋은 이유를 말씀을 드렸어요. 시장이 지수가 무조건 좋다고 좋은 게 아니고 변동성의 기준이 이처럼 대형주의 기준에서 테마주도 무슨 뭐 사료주 이런 거 뭐 시가총액 1,000억짜리 이런 데가 아니라 대형주 기준에서 이렇게 실질 매매를 할 수 있는 범위의 움직임이 나오게 되면 그게 행복한 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LG이노텍 부분도 이제 뭐 이렇게 해놓고 지금 눌림폭 변동폭이 여기도 은근히 있는 쪽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프로그램 쪽이 좀 더 들어오고 다시금 35만 6,500원 고점을 뚫는 모습이 연출이 되면 그때 기준에서 추가 편입을 하면서 그때는 VIP 방까지 같이 공통적으로 문자를 내보내는 걸로 기준을 설정을 합니다. 지금 VVIP 방하고는 이제 계속 차별화가 되죠. 더 이상 뭐 똑같이 해드릴 수가 없어요. 차별화가 된다는 거는 하나솔루션의 1차 편입 문자도 역시 VVIP가 먼저 나가고 그 다음에 5만 5천 원 기준에 이제 제차 2% 등락 범위에서 불기둥 방에도 오픈되는 것처럼 그런 차이점이 있다라는 거 염두에 두십시오. 자 그렇게 하고 이제 뭐 성일하이텍도 이제 좀 이따 볼 거예요. 결론적으로 이제 에코프로에 대해서 전략 기준을 잡을 텐데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프로그램 쪽이 5만 주로 매도가 축소가 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럼 조금 전에 이제 14만 5,900원에 매수하십시오라고 보냈지만 실질적으로 이 14만 5천 원 뭐 중반 뭐 그래봐야 0. 몇 % 정도 차이의 수준이에요. 그 자락에서 이제 차익 실현 편입의 기준이 되는 거고 뭐 다시 프로그램 매도가 나와서 좀 부담스럽게 프로그램 매도가 확산이 되면서 조정이 나온다면은 아쉽지만 마지막에 들어가신 분들은 손절의 범위까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자 전체적으로 놓고 보시고 차익 실현 범위의 문자 부분을 8월 5일자 거에 오케이 이거를 설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에코프로의 PPT 파일을 놓고 보고 저는 옆에 또 모니터가 여러 대니까 옆에 창에서 이제 전체적인
종목군들의 흐름을 보고 당연히 에코프로의 흐름까지 다 포함해서 전체적인 흐름을 보고 그리고 에코프로의 지금 전략을 다시 또 녹화를 하겠습니다. 어제 에코프로의 전략이 녹화가 돼 있으니까 굉장히 길게 녹화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추가적으로 참조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구독 알람 신청을 장중 채팅창에 자주 좀 올려주세요. 그렇게 해서 구독 알람 신청을 자주 올려주시고 그 다음에 뭐 무료 채팅방에 이분한 선생님이 이미지 검색 뭐 저 잘못 올린 거 아니에요? 응? 그럼 그런 건 지워줘야지. 아무 의미도 없이 올려놓은 글들을 그냥 냅둬놓나? 자 그렇게 해서 가끔 가다 보면 이제 잘못 올리시는 분들 있잖아요 글을. 9월 8일 7일 이전 8월 5일 날 요때 이제 문자를 카톡방에 여러분들께 이제 올려드렸던 부분이 이런 내용입니다. 에코프로 전일 뭐 굉장히 길게 녹화를 해놨으니까 오늘은 좀 스피드하게 녹화를 하긴 할 건데 글쎄요. 한번 보겠습니다. 요 기준의 이름을 에코프로로 그냥 저장을 할게요. 날짜를 빼고. 시간을 빼고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여기는 직결감도 오케이. 이제 14만 6천 원까지 돌파가 됐어요. 이러면 이제 우리는 할 역할은 다 해드린 거죠. 14만 6,500원까지 프로그램 매도가 어떻게 돼요? 줄었죠. 그럼 매수로 전환이 된단 말이에요. 여기서부터는 1.5%에서 2% 등락 범위에 끝까지 따라붙습니다. 끝까지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개장 초에 좀 부담이 됐던 프로그램이 해소가 됐기 때문에 더 이상 머뭇거릴 이유가 없어요. 뭐 무조건적으로 주가가 강세니까 에휴 뭐 프로그램이 매도를 하든 뭐 하든 그냥 우리는 매수로 그냥 내리질러 버릴 거야. 이러면 무리수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은 아쉬운 부분이 있을 수 있겠지만은 그래도 안정성을 확보하고 들여다보고 대처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고점 돌파를 해서 외부에 계신 분들도 이제 교육받으신 분들은 고점 돌파가 됐으니까 스스로 알아서 매직 계산기도 올려드렸잖아요. 스스로 알아서 매매를 하실 수 있었어야죠. 그게 안 되니까 유료 가입을 해서 도움을 받는 거 아니에요. 지금 보시면은 개장 초에도 사실상 에코프로 올려드렸어요. 어제 세비캠을 올릴까 에코프로 올릴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사실은. 근데 이제 가벼움을 하나 주면 가져가자 해서 이제 세비캠을 올려드린 건데 아침에 바로 에코프로를 이렇게 직원분들이 올려주셨단 말이에요. 에코프로 9시 5분에 그렇게 하고 그 에코프로의 등락률이 2.46이에요. 그러니까 윤정두처럼 생각을 많이 안 하고 그냥 변동성 매매 손절 딱딱딱 잡아놓고 매매하겠다. 그러면 편입 구간으로 이렇게 설정을 해서 올려드린 내용 그대로 편입의 기준을 잡으면 돼요. 손절 딱 뭐 예를 들어 3%뭐 이렇게 저가가 이탈되면 손절하겠다 이런 식으로. 지금 13만 7,700원에 매수했다. 그럼 저가가 이탈되면 손절하면 될 거 아니에요. 2,000원 밀리면. 왜 그런 매매를 하느냐? 거래가 터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거래가 안 터져 있으면 굳이 들어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근데 거래가 터졌습니다. 9시 3분인데 141억이에요. 그러면 오늘 1,000억은 무조건 넘는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거래가 터졌기 때문에 들여다보는 거고 올려드린 거고 그리고 에코프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라고 누적 수익 범위 에코프로도 수정해 주세요. 그렇게 해서 에코프로입니다. 그러고 나서 또 에코프로 또 올려놓은 거죠. 4%까지 6%까지 또 올라왔어. 차익 실현 범위를 설정을 안 하고 마지노선만 설정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불규칙 마스터는 계속 매수란 얘기야. 그러면 불규칙 마스터 방에 왜 가입을 안 하냐 이거지. 지금 14만 9천 원의 편입입니다. 추가 문자 사인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에코프로의 기준에 차익 실현 범위는 다시 수정이 되겠죠. 차익 실현하려면
아니 언제 저거 무너지면 차익 실현하는 거지. 응? 가장 세상에서 바보 같은 게 뭐라 그러세요? 양봉인데 차익 실현하는 거. 그거 꼬리도 안 달린 양봉인데 거기서 차익 실현하는 게 세상에서 제일 바보 같다 그랬잖아요. 응? 마찬가지예요. 지금 에코프로의 등락 범위를 얼마에 잡을 거냐의 기준이 중요한 거죠. 고점에서 응? 고점에서 잘 보세요. 아까랑 똑같은 기준을 잡아드립니다. 그래서 교육이 필요한 거고, 교육을 10월 달에 이제 다시 진행을 할 거예요. 교육 상품을. 그 교육 상품을 진행할 건데, 그때까지 이제 뭐 교육 상품 진행해도 장중에 이렇게 실시간으로 같이 내 종목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대처의 기준이 돼야 된단 말이죠. 이제는 저점을 안 해도 돼. 시가로 해도 돼. 이제 시가 대비해서. 왜냐면 등락률이 크니까. 그 고가 대비해서 마찬가지예요. 얘도 프로그램에 매수가 들어와 있는데 변동성 매매를 내가 하고 싶다. 그럼 이번에는 이렇게 쳐져 버린다. 이렇게. 그리고 문자는 1%로 나가고. 변동성 매매를 하고 싶다 그러면 1%, 2% 잘라내는 거예요. 어? 그리고 나서 재편입의 기준으로 설정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지금 이렇게 올려드리는 사이에 다시 고점이 에코프로가 높아졌어요. 100원이라도 높아졌어요. 보실까요? 높아졌어요. 그 우리의 기준은 여기서 따라 붙어요, 안 따라 붙어요? 따라 붙는단 말이에요. 왜냐면 14만 6천 원, 14만 5천 원대 들었단 말이에요. 거기서부터 3%면 2% 이상이 올라왔어요. 우리는 분명히 우리 스스로가 약속을 했어요. 어? 플러스 마이너스 2, 3%에서 근데 에코프로의 시가총액이 이제 3조를 훌쩍 넘기기 시작하니까 1.5% 기준으로 설정해도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신규 편입자 5% 추가. 그러니까 어제 새벽까지 그렇게 악을 쓰고 절실한 건 여러분들이니까 함께 움직이십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들은 결코 알겠습니다의 기준이 아니라 결코 따라하지 않고 결론적으로 나홀로 가겠다 하면서 오늘 같은 장에도 이렇게 우리 수익 내고 있을 때 엉엉엉엉 울고 있는 거죠. 손실 기준 잡고 14만 8,900원이 됐어요. 그럼 처음에 아까 편입 기준 잡을 때보다 3%, 2% 이상이 올라와 있어요. 2% 올라와 있고 그 기준에 추가 편입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 차익 실현 혹은 지금 편입한 사람의 손절 기준을 설정을 할 때에는 1% 등락 범위를 보겠다. 그 1% 등락 범위가 얼마예요? 14만 7,700원. 여유로움이 조금 있어요. 그나마도. 그리고 2차 편입 구간 차익 실현 구간 어떻게 돼? 14만 6,200원이 됩니다. 이제는 슬슬 차익 실현도 겸한 기준을 잡는다. 재편입의 기준이 설정돼야 되니까. 그러니까 미리 20%를 어제도 문자가 3번 나와서 20%를 다 채웠거든요. 그럼 어제 그 헐값에 그러면 오늘로 따지면 어제 그 헐값에 편입하신 분들이라면은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얼마나 행복합니까? 결론적으로 지금 14만 2천 원으로 수정을 해서 이제 그 발송을 해드릴 겁니다. 14만 2천 원으로 그 매직 계산기는 지금으로 발송을 할 거고요. 추가 편입의 기준을 이렇게 보내드리는데 어제 편입하신 분들은 차익 실현을 하는 게 아니라 대기하고 있다가 저게 이탈되면은 차익 실현을 하고 그 밑에서 이제 재편입을 고민을 해보는 거예요. 수급 상황에 따라서. 그리고 오늘 들어가신 분들은 안타깝지만 밀리면 손절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도 어떻게? 얘가 뭐 끝내주게 좋아서 우리가 사는 거예요? 솔직히 얘기해서 아니에요. 그 내용을 녹화를 해드릴 거란 말이에요 지금. 그 내용을. 그래서 장중 고점이 14만 9,200원이죠. 이거 수정을 아직 못하고 문자는 그대로 발송이 됐고, 그리고 요거는 이제 수정해서 텍스트 창은 다시 올려드릴게요. 수정해서. 그래서 별다른 거 바뀐 건 없어요. 목표 주가도 일단 그대로 유지를 했고, 결론적으로 기회가 될 때 수익을 내는 거죠. 우리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무슨 사료 중에 해갖고 시가총액 1,000억짜리 움직일 때 거기서 무슨 기회를 잡겠어요. 거기서. 결론적으로
이 에코프로 기준을 다시금 이제 캡처를 해서 요 매직 계산기도 이제 올려드려야 되겠죠. 10시 14분입니다. 여기서 이제 프로그램이 다시 매도로 전환될 수 있어요. 그들도 차익 실현의 욕구가 있는 건데 매도로 전환돼서 차익 실현이 나오면은 밀리겠죠. 밀리면 우리도 다시 매도를 할 수밖에 없는, 지금은 따라 붙었더라도, 지금 왜 따라 붙은 거예요? 아니, 수급이 들어오니까 따라 붙은 거지. 아, 폐배터리가요. 폐배터리 모르는 사람이 어딨어 지금. 그 내용은 PPT를 보면서 차분차분하게 설명을 드리겠다, 그 말씀 드리는 거고, 내가 만약에 14만 7,700원이 애매하다 싶으시면 그러면 어떻게 기준을 잡는다 그랬어요? 1.5%를 잡든 아니면 마지노선 범위까지는 한번 들고 가보려 합니다. 기준을 잡든 그 기준만 이제 잘 설정하시면 무난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아슬아슬해져 버렸어요. 밀리면서 눌리면서. 근데 프로그램의 수급 변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단문 문자가 재차 차익 실현으로 나갈지 아니면 유지를 하고 대처를 할지 그 기준점을 놓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제가 왜 금양을 올렸지? 제가 올린 건가? 아니구나. 그렇게 해서 제가 녹화하고 있을 때는 매직 계산기 제가 자를 때는 화면 보면서 그때는 병행을 안 해도 돼요. 자, 그렇게 해서 일단 뭐 잘 올려주셨어요. 잘 올려주셨고 기준 가격이 13만 6천 원대인데 아니에요. 제가 올린 걸로 오늘 원고 준비해 주면 돼요. 그렇게 하시고 결론적으로 그렇죠. 있고 여기 공방에 나오네요. 그러면은 프로그램 쪽 놓고 보면서 한번 같이 보시죠. 뭐 이렇게 해서 절반 여기서 뭐 차익 실현 범위를 설정하든, 그리고 2차적인 부분이 14만 6,200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신규 편입하신 분들은 14만 6,200원이 이탈되면 정리 기준을 설정한다라고 설정하시고, 기존에 갖고 계신 분들은 여기서 뭐 절반 정리를 하시든 아니면 마지노선 14만 6,200원에 정리를 하시든 원칙대로 절반 정리하시고, 그리고 나서 또 들여다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자, 일단은 전체적인 녹화 들어갈게요. 이제 에코프로 부분 다시 보고, 가격은 제가 계속 확인하고 있습니다. 일단 에코프로 문자가 7월 14일 날부터 나갔어요. 근데 시간을 잘 보시면 3시 3분에 나왔습니다. 무슨 내용이냐면은 좀 더 뒷부분에 나오겠지만 7월 13일 날 에코프로 BM의 실적이 상상을 초월하게 나오면서, 그러면서 이제 어마어마한 흐름의 기준이 잡혀져요. 어마어마한. 결론적으로 시간내 상한가를 7월 13일 날 들어가고, 그리고 7월 14일 날 갭상승 이후에 양봉으로 뻗어 올랐다가 미끄러지면서 시초가를 살짝 이탈합니다. 근데 갭상승이 크게 나왔거든요. 전일 뭐 시간에서 상한가였으니까 갭상승이 크게 나왔다가의 흐름이란 말이에요. 결론적으로 전일 대비해서는 강세로 끝났고 주봉으로는 상당히 긍정적인 흐름의 기준이 잡혔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기준에서는 일단은 에코프로의 기준에 주봉상의 기준에서 흐름, 그 다음에 명분이 충분한 흐름, 그리고 거래대금이 갭상승이 뭐 10% 수준으로 출발을 했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흐름.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는 들어간다. 굉장히 공격적으로 들어간 겁니다. 그렇잖아요. 일봉으로 놓고 보면 좀 더 보겠지만은 이렇게 떨어져 내려왔어요. 음봉으로, 음선으로. 갭상승 뭐 10% 수준의 양봉으로 올라갔다가 시초가까지 이탈되는. 근데 전일 대비해서 월등한 강세라는 거죠. 거래량은 상상을 초월하게 터졌다는 거죠. 그래서 이날 거의 뭐 종가 베팅 수준의 매수를 한 거예요. 누구는 상따를 하지만 우리는 상따가 아닌 오히려 꼬리 달린. 왜? 주봉으로 볼 수 있으니까. 그러고 나서 15일 날 이렇게 공격적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서 계속 들어가요. 계속. 그리고 이 14, 15 그리고 거래일수를 한 4거래일, 5거래일 만에 20일 날이니까 매일매일 거래가 되는 거 아니잖아요. 주말 쉬잖아요. 그러니까 20일 날
차익 실현합니다. 어떤 식으로? 7만 원대 중반에 들어가는 물량 현재까지 94,500원이에요. 근데 요 가격하고 요 가격에 차익 실현하십시오. 예? 이탈됐는데 그럼 전량 차익 실현해도 돼. 혹은 마지노선에서 무슨 얘기냐면은 방금 에코프로가 어떻게 됐어요? 지금 14만 8천 원 뭐 그렇게 공방을 하고 있는데 에코프로가 지금 14만 8,700원인데 순간적으로 14만 7,700원 살짝 내려왔었잖아요. 응? 그 다시 되돌리면은 저 가격 재이탈 될 때 차익 실현을 그 얘기예요. 응? KB증권에서 좀 매도가 많았거든. 매도가 많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차익 실현했겠죠. 어쨌든 그렇게 되고 89,000원까지 밀려요. 응? 어찌 보면 좁은 공간이지만 아이 뭐 89,000원까지 밀려. 얘가 미워서 차익 실현했나? 아니지. 단기 고점 인식이 잡히니까 하는 거지. 그럼 결론은요. 오케이. 재편입. 그렇게 해서 9만 원 전후 89,000원대 9만 원 전후 8만 뭐 9,000원 전후 계속 매수를 한 거예요. 계속 21일부터 22일, 26일 뭐 이렇게. 그러고 나서 또 8월 초에 어떻게 됩니까? 8월 초에 땡큐. 목표 주가는 상향하는데 고점 대비 밀려? 아이 차익 실현이야. 목표 주가는 상향하는데 고점 대비 밀려? 땡큐 차익 실현이야. 응? 그러고 나서 8월 8일에 재편입을 하는데 신규 추가 재편입 11만 3,500원에 좀 좁죠 공간이. 11만 6천 원 수준의 차익 실현하고 10%가 아니라 5%부터 들어가는 거예요. 한 3% 밀리는 흐름이기 때문에. 그러고 나서 이제 띄엄띄엄 들어가. 안 밀려. 생각보다 안 밀리고 또 밀리는 날은 장이 빠져갖고 또 다른 종목도 봐야 되고 그래 띄엄띄엄 보다가 보시면 8월 22일, 24일 매수가 없어요 중간에. 그러다가 9월 7일부터 갑자기 또 매수를 합니다. 윤정두가. 왜? 8월 17일부터 본격적으로 불거진 폐배터리 관련해서 8월 17일부터요. 그 세비캠 더블 났는데 아니 그냥 뭐 에코프로가 갑자기 나도 폐배터리야. 그게 진입 장벽이라는 게 있어요? 폐배터리가 없어. 아무나 그냥 태어나서 나도 폐배터리야 하면은 그거 다 폐배터리가 되는 거야. 걔네들은. 농담하는 게 아니라. OCI 11만 5천 원 올라갑니다. 10% 넘겼어요. OCI 오늘 15% 편입했죠. 두 번 문자 나왔어요. 10만 9천 원, 11만 2천 원. 그리고 지금 11만 5천 원이에요. 시가총액이 3조짜리가 다시 3조 수준으로 올라오고 있죠. 9월 7일 날 문자가 3번 나가요. 9월 14일 날 2번 나갑니다. 9월 15일 날 또 나갑니다. 9월 14일 날 저게 15일 날 문자인가요? 13만 5,700원이? 오늘 문자인가? 13만 5,700원이? 아니지 않아? 13만 5,700원이 어제 문자지 왜 오늘 문자야? 이 양반들이 진짜 정신 똑바로 못 차리고 혼날라고. 우리 직원분들. 오늘 문자가 이 양반들은 확 그냥 막 그냥 진짜 혼내줄 거보다 만들 때 정신 똑띠 챙기고 만들어야지. 응? 뭐 하자는 거야? 14일날 문자 3통 나갔다고 내 방송 중에 계속 말씀을 드린 건데 그잖아요. 오후 12시 7분에 나갔잖아요. 문자 여기 밑에 보시면 그죠? 오후 12시 7분인데 오늘 12시가 안 됐는데 뭔 확 그냥 정신 못 차리고 오늘 문자도 해주세요. PPT. 또 고점 또 넘깁니다. 아직 안 넘겼구나. 14만 9천 원 공부함이었구나. 이렇게 해서 들어가는 거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요즘에 야간 방송을 뭐 3-4시간 해드리니까 접속 인원이 조금씩 더 늘어요. 아무래도. 더 늘어나는데 늘어나서 보시는 분들 뭐 하고 계시는 거냐고. 난 그분이 또 생각나요. 너무 안타까운 거지. 농담이 아니라. 화요일 날 야간 23시, 24시 팍승재 TV 방송 보시고 바로 전화 오셔가지고 VVIP 1년 가입하신다고. 그 결제하시고 수요일 날 결제하시고 목요일부터 스타트를 하신 거예요. 수요일 날 들어왔으면 초대박이죠. 뭐 성일 하이텍부터 해서 금양부터 해서. 근데 아쉽게 한 템포 늦으셨어요. 늦은 거 상관없어. 근데 목요일 날 들어오셨다가
에이 뭐 비슷한 것 같은데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지금 가지고 계신 종목이 예를 들어서 네이버, 카카오, 삼성전자, 하이닉스란 말이에요. 우리랑 뭐 비슷할 수 있어요. 우리 대형주 위주로. 근데 다른 점은 예를 들면 네이버, 카카오는 우리는 안 들여다보잖아요. 그럼 어차피 방에 들어오신 기준에 네이버, 카카오를 정리해서 현대차, LG화학의 비중 일부 실어놓고 그리고 삼성전자, 하이닉스 비중은 다 얼마큼인지 모르는데 25%씩 갖고 계신다고 치면 그러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둘 중에 하나 하이닉스를 남기겠죠. 아쉽지만 삼성전자 정리를 해서 2차 전지든 방산이든 신재생 에너지든 들어갔겠죠. 근데 지금 방산은 계속 눌리는 상태고 그러니까 매수 들어갔다가 멈출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고 OCI나 하나솔루션 지속적인 지금 매수가 나가고 있고 2차 전지는 속단 표현으로 미친 듯이 매수를 하고 있고 그러면 그 짧은 기간 동안에 1년 아니라 몇 년치 수익을 뽑아내셨을걸요. 지금 농담이 아니라 자산 규모가 좀 있으셨기 때문에 에코프로만 해도 그렇잖아요. 9월 7일이면 화요일이니까 이날은 뭐 아니라고 친다면 9월 14일 날 9월 14일이면은 그분께서 지난주에 가입하셨다가 지난주 8일 날 스타트하셨다가 그냥 그날부로 빠져나가셨다고. 그대로 계셨으면 어제 13일 날, 13일 날 그리고 14일 날 14일 날 에코프로 들어왔을 거 아니에요. 그럼 평균 단가가 얼마야? 12만 7,800원에 10%니까 그 다음에 추가 편입을 2% 단위로 했다고 쳐도 평균 단가가 13만 원 정도 되려나? 근데 지금 얼마야? 하루 만에 15만 원이요. 하루 만에. 그럼 하루 만에 15만 원이면은 말 그대로 결론적으로 15% 정도 되나요? 10%? 10%, 15%? 그럼 비중을 20% 만약에 채웠다면은 1년치 이상이 나오네요. 그 방 안에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로 라이브 방송에 계신 분들도 요즘에 특히 더 이제 한동안 침체돼 있으셨다가 야 이게 만만치가 않은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냐면은 야 이거 한동안 진짜 거래대금이 너무 죽어서 그래. 거래대금이 죽어서 그래요. 거래대금이 죽어가지고 뭐 소형 잡주 들어갈 수도 없고 뭐 단타 치려고 들어가도 다 물리고 손실 나고 손절하고 야 근데 이거 진짜 조단위 종목분들이 이렇게 거래대금 수반하고 움직이니까 상식적으로 비이성적이지만은 근데 강한 걸 어떻게 해? OCI 문자 한 번 더 나가야 돼. 어쩔 수 없어. 뭐 지금 에코프로 녹화에서의 중요성이 문제가 아니고 11만 2천 원에 들어갔잖아요. 또 2% 이상 또 올라와 있어요. 11만 6천 원입니다. 지금 문자를 보냅니다. 11만 5,500원 공방인데 11만 5천 원 추가 5% 20%. 그러면 이것만 편입했어도 오늘만 또 5% 이상 수익이야. 그잖아요. 그러면 그분은 2년치 이상의 회원가입비를 뽑은 거예요. 그리고 지금 라이브 방이 아닌 불기둥 방에 계신 분들 또 VIP 방에 계신 분들도 지금 이렇게 문자 나갔어. 그럼 지금 사려는 건지 눌리면 사려는 건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VIP 방으로 오시는 거고 포트 관리 받으시는 거고. 그럼 또 그런 말씀 하신다. 나 직장 다녀요. 나 뭐 자영업해서 안 돼요. 그러니까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문자 받고 매매하실 수 있는 시간이 됐을 때 그때 잠시 핸드폰으로 접속하셔가지고 이거 지금 사라는 얘기예요? 아 나는 어저께 뭐 이거 사라고 다른 거 샀는데 그거는 오늘 거래가 없고 못 움직이는데 어떻게 할까요? 이거 팔아서 살까요? 그럼 답변을 드릴 거 아니야. 맨날 혼자 끙끙끙 거리지 마시고. 일단은 에코프로는 프로그램이 많이 축소돼서 만주 정도로 매도가 축소돼 있지만 일단은 정리. 일단 14만 7,700원이 또 이탈됐잖아요. 그럼 일단 정리, 절반 정리. 그리고 신규 갖고 계신 분들은 유지. 2차 구간이 이탈되면 그때 책실을 하시면 되니까. 그렇게 해서 OCI는 휴가 문자를 발송을 했습니다. 계속 올라가. 그럼 지금 5,000원에 발송을 했는데 11만 6,500원, 7,000원이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러면 두 번 들어갈 걸 한 번으로 분할하면 되잖아요. 응? 그러면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생각할 땐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한 번 들어갈 걸 두 번으로 분할해서 들어가면 되잖아. 응? 지금 뭐 코스모 신소재도 또 움직임이 또 나와요. 응? 코스모 신소재도 어떻게 하실 거예요? 들어가셔야 돼. 그거는 VVIP만 나갑니다. 문자가. 이건 뭐 에코프로 놓고 하다가 뭐 문자 발송하다가 어제도 문자가 무지하게 나갔죠. 근데 나간 문자의 거의 대부분이 성공했죠. 오늘도 거의 성공인데 방산이 이제 문자 들어가고 밀려버려서 그게 이제 좀 아쉬운 거고 에코프로는 솔직히 오늘은 신규 가입자가 없어. 신규 편입 뭐 기존의 회원님들 기준에서 이제 신규 편입의 기준이 되는 거고 만약 편입을 하면 그리고 코스모화학 부분은 지금 설정 범위에서 폐배터리주들이 어찌됐건 에코프로의 흐름에 일정 범위 영향을 받아요. 세비캠도 다시 움직이고 성일하이텍도 다시 강보합이고 코스모화학도 강보합인데 그 중에서 수급이 가장 뛰어난 게 뭐라 그랬어요? 코스모화학의 수급이 누적 수급이 만만치 않다라고 말씀드렸죠. 이제 기존에 갖고 계신 분들은 20%가 다 채워진 거예요. 재편입이 된 거죠. 참 세상에 8일날 차익 실현하고 재편입 어렵게 재차 편입을 했습니다. 그죠? 그렇게 해서 신규 편입자는 요 등락 범위에서 설정 범위를 가져간다. 코스모 신소재도 어찌됐건 요 부분은 VVIP 방만 나갈 거예요. 코스모 신소재도 뭐 코스모 화학이죠. 화학도 지금까지 뭐 엄청난 누적 수급이 형성이 돼 있고 짧은 구간이에요. 코스모 화학 보세요. 짧은 구간이야. 7월 20일부터예요. 그거를 뭐 9월 8일 날 차익 실현이 좀 어설프게 됐어요. 아쉽게. 어설프게. 아이, 그래도 땡큐하지. 결론적으로 에코프로도 지금 누적 수급이 한 5% 돼 있습니다. 2,500만 주짜리에 120만 주대 이상의 매수가 돼 있어요. 수급 범위 만만치 않고 그다음에 에코프로는 아쉽지만 뭐 기준 좀 명확히 지키자라고 했으니까 14만 7,700원 그다음에 14만 6,200원이 이탈되면 정리입니다. 전량 정리입니다. 그거 염두에 두시고 지금 14만 6,900원 6,800원 공방이에요. 프로그램 수급은 좋아요. 그래서 재편입의 기준을 설정할 겁니다. 정리를 하게 되더라도 재편입의 기준을 오늘 바로 당장의 기준에서도 재편입할 수도 있어요. 그건 염두에 두시고 뭐 7월 14일부터 계속 여러분들께 방송에서 7월 20일 이후에도 재편입의 기준, 추가 편입의 기준에서 그리고 그 수익 범위가 9월 7일 날부터 해서 9월 7일 날 10% 그리고 9월 8일 날 아침부터 보십시오. 에코프로, 코스모와 폐배터리, 세비캠만 보지 마시고 성일하이텍 그 이후에 에코프로, 코스모화까지 다 들여다보셔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이 흐름 속에서 에코프로의 기준을 지속적으로 잡아드렸단 말이에요. 어제 같은 경우 문자 3번 보내서 20% 채웠으면 됐잖아. 계속 에코프로 정리해서 에코프로 BM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근데 그 기회를 안 줘. 계속 에코프로가 강해.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결론적으로 14일 날까지도 9%의 그 수익을 다 잡아먹었고 오늘 뭐 엄청난 수익을 잡아먹었고 캔들 교육 하나만 잘 받으셨어도 장학금 뜨는 시점부터 들어가서 수익을 내실 수 있었고 여러분들 선배분들 그리고 에코프로 가지고 계신 분들은 채팅방에 올려주세요. 비중하고 내용을. 그래야 이제 뭐 녹화를 이렇게 뜨더라도 지금 14만 6,600원 공방입니다. 이런 기준에서 차익 실현 범위 설정 범위를 드릴 테니까. 그렇게 해서 지금 인위적으로 눌리든 뭐든 지금 쭉 눌려 있잖아요. 에코프로 부분은 명확하게 설정을 잡아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2차 구간 여기서는 만약에 1차 구간에서 하다가 놓치셨다면 전량 매도를 하셔야 된다라는 부분을 강조를 드릴 거예요. 그래서
짧고 굵게 단문 문자를 보낼 겁니다. 전량 책 실현 그리고 재편입합니다. 언제 책 실현하고 나서 저점 인식되고 1.5%에서 2% 정도 돌릴 때 그때 차익 실현의 범위를 설정을 합니다. 재편입의 범위를 설정합니다. 마지노선 없습니다. 마지노선은 14만 6천 원입니다. 지금 라이브 방송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사이에 이미 저 14만 6,200원이 이탈이 됐어요. 그럼 라이브 방송은 대처가 되잖아요. 금양 같은 경우에도 결국은 대처가 됐잖아요. 그리고 나서 2만 원대 차익 실현하니까 16,000원대까지 깨져버리죠. 하루 만에. 그게 라이브 방송하고의 차이입니다. 외부에 계신 분들이 혼란스러울 때. 그 얘기도 했잖아요. 한진칼 10만 원에 팔고 8만 원대 다시 살 때 그때 돼서 유료 가입 하시더라니까. 왜? 10만 원에 팔았으면 8만 원대까지 2천만 원. 1억 갖고 계신 분들이 2천만 원 차익이 발생되니까. 지금 에코프로는 지금 기준에서 전량 매도입니다. 응? 어쩔 수 없어요. 뭐 신규 편입 뭐 이렇게 나갔다 할지라도. 그래서 에코프로 지워놓고 현재가 매직 계산기 기준에 14만 6,600원 2차 차익 실현 2% 조정 시 100% 차익 실현 그리고 고점 돌파 시 그리고 직전 장중 분봉 기준 직전 저점 대비 1.5에서 2% 반등 시 신규 추가 재편입 고려. 이렇게 해서 분명하게 전량 차익 실현의 기준을 문자로 또 발송을 해드립니다. 이거는 이미 1차적으로 다 발송을 해드렸던 부분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문자로도 재차 또 나갑니다. 그리고 이영옥 선생님께서 하나솔루션 매도 구간 잡아주십시오 했는데 단문 문자 나갈 예정입니다. 보유 전략입니다. 차익 실현 아시지 않죠? 그래서 라이브를 들어오는 거예요. 어지간해서는 보통 보면 VIP 방도 보면은 자산 규모가 솔직히 요즘에 몇 억은 돈도 아니야 보면. 응? 그잖아요. 응? 자산들 부동산 자산들부터 해서 쭉 가지고 계시고, 그러니까 뭐 보면은 몇 억은 돈도 아니야. 그러면 몇 억 갖고 운영을 하시면은 VVIP 방으로 무조건 오시라는 답답해서 그런 거예요. 제가 그 과금하는 걸 아끼지 마시고 수익 낼 때 제대로 쭉쭉쭉 뽑아내시란 말이에요. 일단은 에코프로는 전량 정리가 된 거예요. 근데 아쉬운 건 뭐냐면 프로그램 쪽에 수급이 매수예요. 전환이 돼 있죠. 밀려 내려올 때 매수란 말이야. 그러니까 여차하면 들어갈 거야. 다시 들어갈 거야. 내 맘대로야. 왜? 에코프로 가지고 계신 비중 좀 올려주세요. 안 올려주시잖아. 있는 점 좀 몰라. 그러니까 막 정신없이 매매를 하는 거야 그냥. 응? 분봉에서 저점 대비해서 2%씩 돌리면 우리가 배운 그대로 따라 붙을 수 있습니다. 뭐 이런 기준 좀 더 교육자료 올려드릴 거고. 금양이 21,200원까지 다시 올라갔네요. 어제 차익 실현하고 오늘 못 잡아냈는데 불기둥 마사가 잡아냈죠. 불기둥 마사가 잡아낸 그 기준에서 대처하시면 돼요. 0.69%니까 1.5에서 2% 돌리면 재편입할 수 있습니다. 짧게 끊어낸 이유가 좀 만약에 미끄러져 내려오면은 재편입을 잡으려고 짧게 끊은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렇게 놓고 보시고, 그래서 이 에코프로의 기준은
뭐 빠르게 넘길게요. 여러분들 선배분들이 이렇게 이제 뭐 수익 범위를 창출하셨다. 그 내용이 내드는 거고, 그 내용이. 그리고 결론적으로 에코프로가 이제 움직임이 나온 결정적인 이유가 지주사로 전환이 돼 있잖아요. 지주사잖아요. 에코프로 BM을 물적 분할을 했거든요. 에코프로 BM 물적 분할을 하고 그리고 나서 에코프로 HN하고도 기업 분할을 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지주사 성격으로 완전히 이제 전환돼 있는데 에코프로 BM의 실적이 너무너무 좋아서 얘 실적이 급격히 좋아진 거예요. 갑자기. 그러다 보니 그 부분에 대해서 시간에 얘도 상한가를 가고 에코프로 BM도 급등이었거든요. 근데 실질적이 좋은 에코프로 BM은 그 다음에 급등 나온 이후에 미끄러졌어요. 한동안 미끄러졌다 다시 이제 뭐 들어올리긴 했지만 에코프로의 그 주가 등락 범위하고 완전히 사뭇 다르죠. 결론적으로 이렇게 이제 시간의 상한가를 들어갈 정도면 얘가 2,500만 주짜리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이전에 1조 5천억 2조가 채 안 됐다가 2조 수준으로 올라온 거예요. 이제 2조가 넘어가기 시작한 거죠. 2조 원이. 결론적으로 이제 2조 원이 넘어가기 시작하는 그 기준에서 실적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윤정도는 일단은 변동성이 얘가 세고 수급이 들어옵니다. 이때부터 수급이 막 들어와요. 들어와서 이제 지금까지 누적이 5% 이상인 건데 수급이 막 들어오면서의 흐름이니까 일단은 얘가 좀 더 가벼우니 에코프로를 봐야 되겠지만 이쪽으로 집중을 해봅시다. 대신에 이제 나중에 정점 찍으면 얘 정리한 거는 에코프로 BM을 그 당시 기준을 놓고 보면서 편입의 기준을 설정합시다. 이렇게 설정을 했는데 계속 강해 얘가. 에코프로 BM보다 얘가 계속 강해요. 그러니까 에코프로 BM은 아무래도 시장의 연동을 받거든요. 인덱스 자금의 연동 폭이 있어서. 결론적으로 계속 나와요. 뭐 폐배터리. 그러면 이거를 이제 뭐 어제 야간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15년 된 고객이 계세요. 독립해서 본인이 혼자 매매하시는데 해외 주식 해가지고 테슬라에서 어마어마하게 수익을 냈더라고. 몇십억 수익을 내가지고 몇십억을 냈어요. 좀 한동안 힘들었거든. 몇십억 수익 내시고 그 뭐 2차 전지 쪽에 한 종목을 지금 사고 해서 시가총액 1조짜리 우리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1조짜리 한 15억 정도 들어가 계셨더라고요. 근데 거래 대금이 별로 없더라고. 그래서 이왕이면 좀 황금성 있는 거를 들어가세요. 15억 한 번에 빠지기 좀 불편하니까 말씀드렸는데 저는 냉정하게 본단 말이에요. 제 돈이 아니기 때문에 더 그래요. 제 돈이면 내 맘대로 해. 막 미수 치고 막 신용 막 써가지고 막 그냥 막 한 방에 그냥 수익률 대에 나가면 수익률을 타이틀을 따야 되니까. 근데 여러분들의 소중한 자산 그렇게 운영되면 안 되거든요. 철저하게 위험 고지를 해드리는 거예요. 에코프로를 들어가는데 에코프로 이거 대박이고요. 이 끝내주고요. 2차 전지고요. 성장성이 그건 거짓말이지. 나와 있는 그냥 보도자료고 오늘 갑자기 어제 갑자기 왜 올랐어? 그냥 수급이 들어오니까 오른 거지 뭐. 응? 결론적으로 이 에코프로의 기준이 폐배터리 관련해서 8월 17일 날 볼기둥 마스터님이 올려주셨잖아요. 올려주시고 나서 볼기둥 마스터가 올려주고 나서 세비캠을 우리는 공략을 했었고 그 다음에 성일하이텍을 봤었고 그 다음에 코스모화학도 나도 폐배터리야 얘기가 나와서 거기도 들여다봤고 여기 보시면은 세비캠 오른쪽 하면 성일하이텍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고 나서 에코프로도 얘도 폐배터리래. 그때부터 또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야. 야 OCI 오늘 뭐 난리가 아니네. 오늘 OCI 날이네. 추가 편입 또 문자 나갈 겁니다. 여기서 또 신규 죄송합니다만 어쩔 수 없어요. OCI 11만 5천 원이었죠. 그때 만약에 못 잡으셨더라도 어쩔 수 없고 여기서 다시 신규 편입자 없으세요? 농담하는 게 아니라 10% 편입입니다. 얘 15%까지만 따라붙습니다. 에코프로 녹화 끝내자마자 얘 녹화 들어갈 거예요. 얘 못 따라붙으면은 변동성 매매는 못 할 수가 없어요. 다시 얘 때문에 나 물렸어요 힘들어요 하시더라도 거래 대금이 상상을 초월하게 터지면서 그럼 터졌다는 건 뭐야? 개인들이 얘 뺑뺑이 돌리고 있나 지금? 아니잖아요. 개인들이 뺑뺑이 돌리는 게 아니잖아. 메이저들이 들어온 거 아니야 어찌됐건. 그러면 이런 날 수익을 내는 거란 말이에요. 이런 날 기존에 갖고 있던 물량부터 해서 신규 물량까지
아이 대표님 얘기 듣고 내가 이거 거래량 없어 다 팔았는데 너무 밀려서 다 팔았는데 그러니까 오늘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실패가 돼도. OCI 잠깐 보고 올게요. 야 이거 뭐 에코프로 녹화를 끝내지를 못하네. 어제나 오늘이나 장이 그냥 아까 5,000원에 그 편입이 애매해서 좀 한 템포 8,000원 높여드렸더니 바로 7,500원 공부해네. 그럼 뭐 편입이 될 수 있겠지. 없으신 분들. 있으신 분들은 있는 거고. 아우, 너무 버벅인다 컴퓨터가. 좀 숨 좀 볼게요. 이렇게 하고 야 금양 변동성 매매도 좋긴 했는데 뭐 금양의 변동률만큼 에코프로나 OCI 변동률이 멋쟁이니까 지금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OCI를 보겠습니다. 얘가 지금 2,380만 주짜리죠. 2,400만 주 수준이란 말이에요. 3조를 향해서 지금 막 날라 움직이고 있고 프로그램 쪽에서 보면 4,000주 뿐이 안 됩니다만 아까 한 10,000주였었고요. 그런데 뭐 키움 개인선호 창구의 매도 좀 많이 있고 뭐 윗방향으로 계속 치고 올려주는데 원체 이제 펀더멘탈적으로는 좋은 게 많아요. OCI PPT 미리 만들어 놓으세요. 그냥 결론은 이 OCI처럼의 이런 흐름들이 실적이 일단 뒷받침돼서의 흐름인데 에코프로도 실적 끝내주지 않느냐? 에이 아니야. 에코프로는 아니에요. 지주사 성격의 기준 그거를 먼저 놓고 보십시오. 어찌됐건 그 설명하기에는 이제 시간이 너무 지나가서 얘도 한번 끊어내야 되니까 그 다음부터가 정부의 순환자원 폐배터리 재활용 시장 뭐 9월 6일 날 그러니까 9월 5일, 6일, 7일, 8일, 13일, 14일 오늘까지도 폐배터리가 거의 뭐 보름 동안 진짜 속단편으로 미친 듯이 움직이면은 여기서 이미 수익을 발생을 시키고 계셔야 돼요. 일부라도. 정책적으로 간다는데 이거 좀 심하게 표현하면 뭐냐면 창피한 거죠. 속단편으로 쪽팔린 거지. 미국에서 지들이 뭔데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지가 중국이 싫다고 야 중국 거 쓰면 물건 안 받아줄 거야 이따구로 얘기하면 어떻게 하냐 이거. 우리는 중국한테 물건을 많이 받아 쓰는데 결론적으로 뭐 정치를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성향을 얘기하는 겁니다. 진보 때하고 보수 때하고 차이가 진보 같은 경우는 야씨 맞짱 떠 너랑 나랑 똑같은 국가인데 네가 왜 우리한테 그래 이렇게 되고 일반적으로 유럽 국가들이 미국을 대할 때 그러죠. 막내 동생이잖아. 그리고 보수 같은 경우는 아유 우리 형님 미국 우리 형님 이렇게 된단 말이야. 미국의 우산 밑으로 들어가자. 그게 뭐 좋다 나쁘다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성향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전전긍긍하는 거죠. 미국이 야 이렇게 하자, 그렇게 할게 그랬는데, 근데 그게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일본도 그렇게 비굴할 수밖에 없어요. 일본도 똑같아. 뭐 저기 자동차의 보조금 우리나라만 못 받는 게 아니라 일본도 못 받아. 걔네도 뒤통수 맞았다고 표현할 수 있어. 정치적으로 자꾸 무슨 뭐 헛소리해서 그렇지. 현대차가 지금 20만 원 공방 그대로 하고 있어요. 결론적으로 폐배터리를 활용하게 된 거는 야 어떻게 할 거야 중국산 그거 원 부재자를 못 쓰게 하는데 어떻게 할 거야 뭐 어떻게 해. 그 상황에서 갑자기 폐배터리 얘기가 나오니까 정부 차원에서 그냥 야 폐배터리 그러면 이거 쓰자. 근데 효율성은요. 아니, 막말로 폐배터리 효율성이 있겠어? 정책 발표는 막 내놓지. 야 이거 연평균 31.8% 증가할 거고 야 폐배터리 쓰면 아니 그럼 뭐 하려고 중국 걸 수입하고 썼나 여태까지. 폐배터리를 쓰지 지금까지. 그러니까 어쩔 수가 없는 거야. 미국이 요구하는 거를 우리가 야 싫어할 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수입처를 다변화해야 되는데 당장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폐배터리 얘기 나오는데 현실성은 솔직히 결여가 돼요. 그리고 진입장벽 너무 낮아. 그렇기 때문에 에코프로 대박입니다 이렇게 표현하기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순환자원의 배터리 재활용 시장에 대한 내용들, 이 내용들에 대해서 정부가 나서다 보니 기아, 현대차까지도 야 우리도 폐배터리 시장 진입할 거야. 아이고 뭐 정부가 하려는데 하는 거지. 농담이 아니라 이게 어찌 보면 비굴해 보일 수 있지만은 아니 뭐 정책에 맞춰 가야죠.
야, 정부가 이렇게 가져가는데 그걸 에이 싫어. 어떻게 그럴 수 있나? 그러다 보니까 무슨 전남도 그 폐배터리 뉴스 검색에서요. 어제 전남도에서도 우리도 한다 그 내용이 있어. 그것도 표 작업 좀 해주세요. 그런 분위기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분위기. 이것 때문에 초대박이 난다 말이야. 이런 분위기. 2009년도에 윤정두가 고등학교 동창 20년 만에 연락이 돼서 만났어요. 연락이 왔어 20년 만에. 네이버에 윤정두가 반나절 떠 있었거든. 수백 명이 연락 오더만. 네이버 반나절 떠 있는데 윤정두가 띄운 것도 아니고 증권사에서 딱 띄워놨거든. 슈퍼개미 강연회 한다고. 하나금융투자에서 한국경제TV하고 협업해가지고. 아유. 20년 만에 만난 애한테 그 당시 LED 업체, L&D 업체, R&D 업체 10몇 억을 그냥 6개월 만에 날렸어요. 끝내준데 정부 정책이고. 많은 걸 배웠지. 응? 마찬가지 지금 폐배터리 시장에 대해서 폄하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이거는 우리가 들어가 있잖아요. 들어가 있는데 내용을 알고 들어가자는 얘기야. 원자재법에 대한 그 기준 때문에 우리가 곤혹을 치른 가운데서 해결 방안이 없다 보니까 폐배터리 관련된 내용을 자꾸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고. 그리고 계속 그게 이슈가 되니까 야 이게 대박이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고. 근데 실질적으로 성일하이텍이나 세비캠이나 이런 종목에 외국인 수급이나 기관 수급이 들어오질 않아요. 그나마도 코스모화학이나 에코프로에 좀 들어오는 그 정도의 상황입니다. 이해되세요? 그래서 일단은 삼성 SDI 뭐 현대차 그룹 또 뭐 전남도 그 정도로 이제 정부가 정책을 이렇게 피니까 움직이는 거고 거기에 그래서 우리가 포스코 케미칼을 꾸준히 들여다보자라는 얘기가 포스코 케미칼이 자원을 다변화할 수 있는 곳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포스코 케미칼이 자원을 다변화할 수 있다? 누구나 알고 있어. 그래서 최근에 들어서 수급이 더 들어왔어요. 그래서 한 3% 정도 14조짜리니까 3%도 큰 겁니다. 3% 정도 들어왔는데 더 들어와야 돼. 왕창 더 많이 들어오는 게 확인돼야 돼요. 14조짜리가 뭐 막말로 뭐 에코프로처럼 막 이렇게 움직일 수 있을까? 못 움직이겠죠. 금양처럼 막 12% 지금 움직일 수 있을까? 못 움직이죠. 금양도 뿌려주세요. 금양도. 더 신경 써서 스토리 전략 올리고 더 신경 써서 누가 봐도 대충 올리는 거 그거는 안 돼. 본인이 전문가 방송까지 이제 나가야 되니까 우리 그 연구원분. 그래서 이런 내용으로 이어진다라는 거 인식을 하세요. 그리고 에코프로 BM의 호실적에 대해서 지주사가 영향을 받는 건 당연한데 지주사 할인율은 무지하게 높다. LG에너지솔루션 1.84% 지분이면 거의 시가총액 그 지분 가치만 100조 가까이 돼요. 근데 LG와 지금 시가총액은 46조예요. 지분 갖고 있는 게 100조 수준인데 얘가 시가총액이 46조뿐이 안 돼. 실적이 영업이익이 4조씩 나오는 애가. 자체 실적이. 그러니까 그 할인 요인은 어쩔 수가 없어요. 삼성물산이 삼성전자 지분을 그렇게 갖고 있어도 지분 뭐 가치평가 대비해서 할인을 받을 수밖에 없어. 지주사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참조만 하시라는 얘기예요. 그래야 고점에서 차익 실현하고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못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차트 하나만 간단하게 보여드리면 지금의 기준이 에코프로가 그 당시 그러니까 작년 하반기에 사실상 2차 전지의 랠리가 뭐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2017년부터 우리도 보고 있었어요. 계속 보고 있었고 그때는 2,200만 주였어요. 주식수가. 지금 이제 2,500만 주까지 형성이 되어 있는 건데 예를 들면은 월봉으로 보시면 얘도 2020년 이후에 테슬라 그러니까 민주당이 승기 잡았을 때 그때부터 테슬라 날라가고 가성 날라간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2021년도에 날라간 거는 솔직히 이거는 전기차의 내용이 아니라 에코프로 HN과 기업 분할을 하고 나니까 시가총액이 허벌나게 작아 보인 거죠. 1조에 1조. 유통 물량도 별로 뭐 없고 그렇게 시중에 실질적인 유통 물량은 많은데 가볍다는 거죠. 그렇게 돼서 비이성적인 솔직히 얘기하면 비이성적인 거예요. 비이성적인 기업 분할 이후에 비이성적인 폭등이 나왔다가 조정
눌림목을 받고 있는 찰나에 에코프로 BM에 3년짜리 계약을 따온 거죠. 근데 그게 사실은 속보이는 계약이 물론 뭐 3년 계약도 할 수 있는데 기존의 납품처에 대해서 매년 받아오던 거를 3년을 받아왔더니 그게 10조가 되더라요. 그럼 시가총액 대비해서 10조면 시가총액 대비해서 저거 많아. 많은 게 아니에요 사실은. 어찌됐든 그것까지 불거지면서 연말까지 움직임이 나왔는데 결국은 뭐 오너 리스크가 됐든 16만 1,000원에서부터 6만 원까지 내려와 버려요. 응? 오너 리스크가 됐든 뭐가 됐든 16만 1,000원에서부터 아니 그때는 지금처럼 끝내줍니다 얘기 안 했을 것 같아요. 응? 폐배터리는 아니더라도 성장성이 뭐니 끝내줍니다 얘기 안 했을 것 같아. 한순간이에요. 결국은 갖고 있었더니 돌리지 않느냐. 지금 폐배터리 얘기 없었으면 여기 돌렸겠어. 그리고 얘가 주축이에요. 에코프로 BM이 주축이에요. 그럼 또 에코프로가 주축이라고 하는 분들도 계세요. 왜? 야, 지주사가 다 갖고 있잖아 이렇게. 그럼 삼성물산이 주축이겠네. 삼성그룹은. 응? 그러니까 냉정하게 보자는 거예요. 냉정하게. 응? 또 들어갈 겁니다. 또 들어가는데 맹신을 하면 안 된다. 맹신하는 거는 주력주의 기준이다. 어? 주력주 뭐 IT, 현대차, LG화학. 지금 LG화학에 VIP 문자 발송을 할 거예요. LG화학에. 지금 자락에서도 사야 됩니다. LG화학은. 그렇게 해서 VIP 쪽은 문자로 발송을 하고 VVIP만 나갈 거예요. VVIP만. 그렇게 하고 라이브 방송은 이런 식으로 진행이 돼요. 어? 꼭 녹화를 뜨든 안 뜨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니까 계속 지금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LG화학은. 근데 오늘 거래대금이 없어요. 거래대금이 없어서 큰 변동성을 기대할 수는 없고 이 가격에서도 충분히 메리트가 있다라는 부분을 그렇게 해서 놓고 보시고 에코프로 마무리가 되려나 모르겠다 이게 지금. 빨리 넘깁니다. 아까 문자 보셨을 때 7월 14일 날 문자 75,700 뭐 이런 기준에서 설정이 됐잖아요. 그렇게 된 거고 그리고 7월 15일 문자 보신 것처럼 똑같아요. 7월 15일 텍스트 전략 다 올려드리고 그 다음에 1분봉, 5분봉 다 설명드리고 여기서 편입해야 됩니다. 기술적인 거예요. 얘를 펀더멘탈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얘를 어떻게 펀더멘탈적으로 봅니까? 기술적으로 봐야지. 그리고 30분봉 그리고 이렇게. 그렇게 해서 20일 날 여러분들께 개장 전에 에코프로를 편입하십시오라고 하고 20일 날 9시 15분에 얼마예요? 94,900원이에요. 9시 15분에 벌써. 결론적으로 이렇게. 자, 에코프로 물량 다 털리고 나서 재편입 못하고 위로 쭉 돌리네요. 아쉽게도. 또 들여다보죠. 자, 그렇게 하고 94,500원 차익 실현 범위를 이렇게 설정을 해드린 거예요. 95,500원 유당시 기준에. 그 기준점은 고점 대비해서 이렇게 1.5에서 1에서 1.5 뭐 이런 식의. 그리고 편입단가 대비해서 10% 이상의 수익일 때 기준에서의 차익 실현 범위. 그리고 10% 미만의 기준에서의 차익 실현 범위. 이런 식으로. 그렇게 설정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2차적인 편입이 얼마였어요? 9만원 전후에서 계속 9만원대 초반 또 9만원 이탈시 그러다가 요 7월 20일 이후에 계속 편입하던 거를 8월 5일날 제 차 9만원 전후에서부터 계속 산 거잖아요. 결론은 제 차 11만 7천원 11만 5천원의 차익 실현했으니까 11만 6천원 평균 단가. 그러고 나서는 크게 밀리진 않았어요. 크게 밀리진 않고 뭐 10만원 초반까지 밀린 적이 있었나? 근데 이제 시장 영향에 좀 연동된 폭이라서 다른 쪽 보고 있다가 9월 7일부터 이렇게 본격적으로 9월 7일 한 번, 두 번,
그리고 3번 문자 나갑니다. 근데 이 원칙은 있어요. 그냥 무조건 문자 나가는 게 아니라 편입하고 나서 플러스 마이너스 2, 3% 등락. 그러니까 대략 한 1.5에서 2% 등락 정도의 추가 편입의 문자를 발송을 합니다. 그렇게 기준을 잡아드리고 있고, 그 다음에 변동성 매매 기준에서 거래대금이 1,000억 이상이면 된다. 그러니까 거래대금이 둔화돼 있다가 이제 재차 거래가 터질 때 막 1,000억의 기준. 그리고 거래대금이 이제 뭐 어제 오늘처럼 어제 같은 경우 거래대금 무지하게 터졌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그 거래대금의 80% 정도 수준을 기준으로 설정한다. 오늘은 뭐 벌써 이미 어제 거래량의 86%가 터져 있습니다. 11시 기준에. 그렇게 해서 의미 있는 거래대금 거래량의 뭐 70% 80% 기준 잡는다. 근데 우리 직원분들은 요거 지금 글씨체가 다 제가 뭐 잘못 만졌는지 다 다르게 돼 있어요. 글씨체가. 이거 좀 수정해 주십시오. 그렇게 됐고 9월 7일 날 어찌됐건 170만 주가 터지면서 이제 2천억 수준의 거래대금 터졌단 말이에요. 9월 7일 날. 거래대금 최상위 올라왔겠죠. 10위 안에. 그래서 더 본격적으로 본 거예요. 그날 오래간만에 거래가 터졌기 때문에. 그러고 나서 이제 9월 8일 12만 5,700원 그리고 14일 날 문자가 3번 나오죠. 14일 12만 7,900원 그리고 13만 1,100원 그리고 13만 5,700원. 이것도 지금 하나가 빠져 있는 것 같은데, 그죠? 이것도 다시 주세요. 위치가 바뀌어 있네. 다시 주는 게 아니라 위치를 제가 재설정을 해놓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분들이 오류가 없어야 되니까. 그래서 뭐 서로 신뢰가 생겨야지. 아 그래 윤정도한테 좀 도움 받아보자. 이렇게도 되겠죠. 아마 제가 위치를 잘못 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어제 기준 거 7일하고 어제 편입을 한 거고 오늘 전량차익 실현을 일단 한 거고 평균 전량차익 실현 단가가 14만 7천 원 정도가 돼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차익 실현한 단가에서 만들고 있어요. 조급해 하실 필요 없습니다. 12만 7,800원에 10% 들어갔고 그죠? 13만 1,000원에 추가적으로 5%, 13만 5,800원에 추가적으로 5% 이렇게 해서 20% 대략적으로 13만 5천 원 정도 될 것 같아요. 평균 단가가. 그럼 한 10% 수익 내고 나온 것 같아요. 그죠? 그럼 3번 차익 실현한 겁니다. 얘로. 에코프로로. 그렇게 해서 요거 잘 보셔야 돼요. 이때 거래량은 제한적이에요. 이때 거래량 기준에 장악형 떴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요렇게 아시겠죠? 요때 기준에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갭상승 이후에 초대량 거래량 이날 같은 경우 여기 거래량 있는 것처럼 아니야. 초대량 거래량 그렇게 해서 200만 주가 터지면서 1,500억을 넘기고 시장에서 모든 관심이 집중될 때 그때 막연히 따라붙는 게 아니라 달고 내려왔는데 전일 대비 위에 있고 거래는 터져 있는 상태고 수급이 살아있고 결론은 주봉으로 보니까 이런 그림이 되더라. 이거를 주봉 크기를 일본 크기랑 똑같이 그려주려면 요만한 그 기준의 주봉의 흐름이 나왔다는 거죠. 이건 좀 이따 보여드릴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얘가 나쁘지 않은 그림이 된단 말이죠. 주봉으로 잉태형이 돼요. 그 다음날 기준에 이렇게 계속 장악 확인형까지. 그럼 어떻게 돼? 편입이지 뭐. 아까 보시는 그 전략이 여기. 첫 번째 갭상승 여기. 여기서부터 이렇게 올라온 거예요. 내가. 그걸 7번을 차익 실현한 거고. 장학형 뜨고 나서 이 캔들 교육 받으셔야 된다고 말씀드린 거고. 차익 실현 범위의 설정 범위가 여기서 편입하고 요 짧은 구간에 여기서 차익 실현하고 여기서 재편입하고 그 짧은 구간에 여기서 재편입하고 여기서 또 차익 실현하고 그러고 나서 10만원 초반까지 밀렸었는데 이게 시장의 영향이었죠. 그러고 나서 재편입의 기준을 어디서 잡아요? 7일날 잡고 어제 잡고 그리고 오늘 폭등. 그럼 7일날 잡은 평균 단가로 하면 20% 수익 내고 나온 거예요. 20%면 됐지 뭐. 7, 8, 13, 14 4일 만에 오늘까지 이제 5일 만에 편입하고 4일 만에
20% 수익 내면 됐지. 시가총액 3조를 훌쩍 넘고 코스닥 시가총액 최상위 종목에서. 어제 저기 좀 주세요. 저기에 있나? 다시 좀 지금 찾아주세요. 어제 거 시장 변동률, 코스닥 시장 시가총액 상위 종목 그 등락률 있죠? 한번 보죠 뭐. 어제 기준에 에코프로하고 성일하이텍 두 개뿐이 안 움직였어요. 시가총액 20위 안에 있는 종목 중에 변동이 큰 거는 두 종목뿐이 없어요. 이게 주봉이에요. 이게 14일 날의 주봉. 이게 그 다음 15일부터. 캔들 하나만 잘 보셔도 우습지 않아요. 캔들의 신뢰도, 거래대금까지 터진 신뢰도까지 보시면. 그 주봉상의 상승 형태 확인형 뜨고 이게 얼마냐고. 이게 100%, 110%, 120% 올라고 127% 올랐네. 갭에 대한 목표주가 설정 잡아드렸고, 이 갭에 대한 목표주가 설정 범위가 어제 우리가 그 텍스 전략 잡은 거, 거기에서 얼마로 잡았는지 한번 보시자고요. 보시면 갭에 대한 목표주가를 1차가 14만 5천 원인가요? 그리고 2차가 뭐 얼마였죠? 그렇게 해서 에코프로 14일자 15일자로 오늘 바꿀 겁니다. 야, 에코프로가 조금만 다시 밀려주면은 재편입하기 딱 좋은 기준인데, 갭의 기준에 약 12만 5천 원 기준에 의미 있는 기준 14만 5천 원이었잖아. 오늘 뭐 그 이상에서 팔았으면 됐지. 목표주가 다 도달되죠. 14만 5,500원이 조금 아쉽긴 하지만 요거 달라지는 건 없어요. 14일 기준 좀 이따 수정을 해드릴 거고, 14일 기준에 그리고 오늘 기준에 15일 11시 080. 그리고 프로그램에서 이제 4,800주 매수인데 아마 기관들 쪽에, 그리고 또 자체적인 수급이 있겠죠. 개인들이 흥분해서 저렇게 들어 올릴 수 있는 그 흐름이 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보통 이제 한 3% 내지는 5% 정도 조정을 주고 이제 되돌리는 흐름이 있는데, 에코프로는 좀 상대적으로 상당히 강하네요. 어찌됐든 이렇게 해서 갭에 대한 목표 주가를 올려드렸었고, 그리고 주봉의 기준 설정을 잡아드렸었고, 그리고 이렇게 매집 규모가 7월 14일 이후에 두 달 만에 1,400억을 매수를 했는데, 우리나라 기준에서 뭐 코덱스 네버리지나 이런 거 빼고 나면은 결론적으로 10위 안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매집 금액 기준에 10위 안에. 매집 금액 기준에 10위 안에 들어오면 땡큐하지. 응? 그 매집이 이렇게 되면요, 결론은 이것도 제가 죄송합니다만 위치를 좀 바꿔놓을게요. 자, 이렇게 바꿔놓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PDF 파일을 여러분들께 나눠드리려고 그래요. 지금 이제 이 화면이 뭐냐면은, 요 도서가, 이게 도서예요. 이게 도서. 오른쪽 보시면 도서가 2008년도 도서예요. 이미 벌써 이제 이렇게 정형화되어 있는 자료가 있었던 거고, 결론적으로 개인들이 2,500만 주짜리인데 9월 14일 날 124만 5천 주의 물량을 뺏겼어요. 그러면 이게 125만 주 정도가 되니까 이게 5%대가 됩니다. 평균 단가가 얼마? 거의 뭐 10만 5천 원 기준의 평균 단가가 잡히죠. 그렇게 돼서 5% 이상이면 20에서 이제 50%까지 다 설정 범위를 다 잡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5%가 넘겨진 상태이기 때문에 20%를 빼고, 뭐 여기를 1차 그리고 여기를 2차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5% 이상이니까 30에서 50% 기준이 잡히니까 그렇게 되고, 1차는 넘겼고 2차 이제 목전에 있는 거고, 수급이 계속 개선돼 있고 10만 주 이상의 매도해서 돌리면서 더 들어올린 거잖아요. 결론은 이렇게
그리고 월봉의 기준에서의 흐름. 결론은 뭐냐? 답답하신 분들 많겠죠.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아니 왜 라이브 방송 보시고 야간 방송 보시고 지금 이 동영상 보시면서도 왜 같이 못 움직이시냐 이거예요. 9월 7일 날만 어제만 하다못해 오늘만 같이 움직였어도 OCI 14% 15% 에코프로 10% 이상 금양 여러분들 선배분들이 예? 볼기둥 마사님 아침부터 금양 결론적으로 지금 에코프로 BM의 주봉 차트나 이런 그 차트를 좀 잘라 드릴 텐데 일봉의 기준에서의 흐름을 그 연습 한번 해보세요. 우리 직원분이 똑같이 잘라보세요. 어제 일봉 그 잘라드린 차트 내용처럼. 그리고 어제 거는 이제 방송화면 잘라서 넣어주시고. 그래서 제가 자르고 나서 똑같이 색깔 맞춰서 한번 해보세요.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이제 일봉은 7월부터 일봉을 이렇게 잘라드렸거든요. 그렇게 하고 매직 시그널 이게 매번 왜 없어지죠? 어제도 뭐 등록해놓고 그런데 매번 없어지잖아요, 그죠? 희한하네. 왜 그럴까? 저기 차트를 여러 개를 띄워놔서 그런가? 소나 우리는 10 44로 만듭니다. 이거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되는데 윤정도 수식을 따라 하세요. 그게 가장 정확하게 설정해 놓은 수식이니까. 이렇게 해서 캡처를 해서 이런 그림을 그려주라는 거예요. 똑같이 영권이 해보세요. 영권이 초록 색깔로. 초록 색깔인 이유는 거래가 없기 때문에 캔들 패턴이 떠 있어도 인정하지 않겠다의 기준이에요. 그리고 빨간색으로 이제 박스를 쳐드린 거는 거래가 수반된 상승 장악 확인형의 기준이 됐다. 상승 장악형의 기준이 됐다. 저기서의 편입이다. 그리고 편입하고 나서 눌림목일 때 이 바닥에서 여기서 보여지지 않는 수급을 바탕으로 편입의 기준을 설정한 거다. 이게 만약에 이제 금양이나 비이성적인 종목이다라고 한다면 안 들어가죠. 근데 얘는 이제 누적 수급이 들어와 있고 그래도 제가 이제 좀 세게 말씀드리긴 했지만 에코프로의 기본적인 펀더멘탈이 있고 그게 이제 고평가냐 저평가냐 해서 저평가는 아닙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 이해되세요? 저평가는 아닙니다 이렇게. 네, 결론적으로 에코프로의 기준도 일단은 차트를 제가 자를까요? 일단 올려야 되니까 차트 자를게요. 자를 테니까 자르고 1조월 이거 어떻게 돼? 자릅시다. 자르고 여기에 그림 덧입히는 거는 좀 해주세요. 그러면 차트만 자를 테니까. 그럴까? 오케이. 캡처도 해서 어마어마하죠. (15일) 11시 15분 결론적으로 일봉 하나만 자를게요. 일봉 하나만 자르고 지금 매직 계산기 한번 잘라서 텍스트 전략 부분 설정을 다시 잡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16만 뭐 7천원, 11만 6,700원, 14만 6,700원, 뭐 900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요 기준에 고점을 재차 돌리거나 그러거나 혹은 고가와 시가 대비했습니다. 이제는 변동이 커졌으니까 저 지점에서 지지를 받는 것이
확실해질 때, 그러니까 거래를 수반하고 되돌리는 모습이 연출이 될 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점에서 이제 그 직전 저점이 되겠죠. 분봉의 직전 저점에서 움직임을 줄 때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주월봉을 일봉만 잘라놨는데 일주월봉을 나중에 잘라서 장 끝나고 자르든가 뭐 지금 연습해봐도 돼요. 우리 직원분 그렇게 해서 그림을 그려보시고 저는 이제 분봉을 좀 잘라서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저점 대비해서 이제 2~3% 돌리면 들여다볼 수 있다. 그게 이제 정형화된 그 내용이 있어요. 그거 좀 PPT 파일로 좀 하나 줘보세요. 저점 대비 2~3% 돌리면 뭐 편입의 기준을 설정할 수 있다. 그거하고 이제 3분의 1, 2분의 1 것도 같이 주세요. 그렇게 해서 요 지금의 PPT 파일을 넣어드릴 테니까 지금 보시면은 금양이 순식간에 또 7%로 훅 밀리네요. 제가 아까 캡처 떠서 차익 실현 좀 교육 좀 잡아드리려고 했더니 이걸 뭘 보여드리려고 그러냐면 코스닥의 시가총액 상위 20위에서 전일 변동성이 나온 종목 5% 이상 변동성 나온 종목 두 개뿐이 없죠. 성일하이텍과 에코프로. 성일하이텍과 에코프로. 그만큼 폐바다리 관련해서 이제 들여다보고 있고 진짜 시장이 기준점이 설정돼 있다. 이런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분봉을 마지막으로 좀 보면 이렇게 돼 있죠. (5분봉으로) 보셔도 되고 1분봉은 지금 좀 너무 먼가요? 너무 머네. 그림이 이쁘지가 않아요. 너무 촘촘하면 5분봉의 기준에서 이걸 좀 잘라서 드릴 텐데, 자 보시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서 원래는 프로그램을 무시한 흐름으로 기준을 잡았다면 여기까지가 다 매수예요. 우리가 약속했잖아. 거래 터지고 양봉이면 들여다본다라고. 그죠? 그 거래 터지는 기준이 전 거래일 대비해서 거래량 80% 기준을 잡아도 되고 뭐 70% 기준 잡아도 되고, 어찌됐건 이러한 흐름 기준의 차익 실현 범위가 형성이 되는 구간은 여기가 아닙니다. 왜? 여기는 매직 시그널에서 이제 꺾여지는 흐름이 나오긴 했지만 고점 대비해서의 조정률이 안 나와요. 그죠? 고점 대비해서 조정이 나왔나? 안 나왔어. 고점 대비해서 주가가 안 떨어졌는데 목표 주가 2만 원입니다. 2만 원 도달돼서 차익 실현하세요. 그런 애들하고 같이 여러분들이 계시면 안 돼요. 자, 목표 주가 2만 원인데요. 2만 원 돌파했어요. 차익 실현하세요. 미친 거지. 그 목표 주가라는 게 어딨어. 그냥 우리 기준의 목표 주가인 거지. 목표 주가라는 게 어딨어요. 펀더멘털적인 부분에서는 있어요. 얘가 실적이 이만큼 나오는데 이 정도까지 가야 된다. 뭐 이런 기준은. 근데 좀 고평가 종목에 대해서 그런 게 어딨어. 결론적으로 기술적으로 분석하면서 목표 주가 2만 원. 그게 양봉으로 뻗어져 있는데 꼬리 하나 없는 깔끔한 양봉이다. 근데 그걸 왜 차익 실현을 해요? 그건 차익 실현하는 게 아니에요. 예전에 이제 이 기울기가 꺾이면 무조건 정리하십시오라고 한 거는 그건 개별 종목. 뭐 예를 들면 금양이야. 횡보해. 일단 그럼 정리하십시오. 응? 위로도 치고 올릴 수 있지만 밑으로 치고 내리면 또 한번 쭉 미끄러집니다. 이렇게. 결론적으로 여기서도 오히려 편입의 기준이 되죠. 거래 터트리고 양봉의 기준에. 응? 그리고 수급이 바뀌어요. 여기도 중립의 기준이 돼요. 여기도. 아니 차익 실현할 그게 안 나오잖아. 그잖아요. 차익 실현하는 어떤 내용이 나와요? 고점 대비 뭐 밀려야 나오지. 그리고 10분이 안 됐고. 그러고 나서 여기도 여전히 따라붙을 수 있는 구간. 여기까지. 그 다음은 중립이에요. 주가 올라가더라도. 그래서 결론적으로 중립으로 계속 가다가 이게 이제 뭐 수신호로 따지면 이제 매직 신호겠죠. 시스템 기준에 이 정도까지가 중립이라고 한다면 그 다음부터는 차익 실현 범위를 얼마큼의 설정을 했느냐, 1%를 했느냐, 1.5%를 했느냐,
재편입을 목적으로 1%에 좀 빠르게 대처를 했다. 또 오버슈팅이 나온 거로 인식을 한다. 그럼 여기가 차익 실현 범위가 되는 거예요. 여기가. 재편입의 기준에서는 이렇게 잡을 수 있어요. 재편입의 기준은 이렇게 이제 차익 실현 범위를 설정하고 재편입을 어디서 볼까라고 했을 때 중립적으로 이제 보실 때 요 바닥 대비 주가가 2% 정도 들어 올려지면 그럼 대략적으로 14만 5천 원 만약에 여기가 바닥이라면 그러면 14만 3천 원 정도니까 14만 8천 원 정도 올라서면 여기서 편입의 기준입니다. 차익 실현을 그 밑에서 했더라도 요 정도 범위를 편입으로 잡는 거예요. 여기까지 돌려치면 혹은 앞서 매직 계산기를 설정해 드렸을 때 3분의 1, 2분의 1 가격이 14만 5천 원, 4,800원, 5천 원 그리고 14만 2,600원이 2분의 1이에요. 14만 2,600원이면 뭐 요 정도 되려나요? 여기가 2분의 1 자락이 돼요. 여기가. 그리고 14만 4,800원이 요 자락이 됩니다. 그러니까 요 자락에 지지가 됐어라고 해서 여기서 이제 들어가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는 거고, 뭐 명목 가격 15만 원까지. 근데 이제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한번 꾹 미끄러지고 나서 돌려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 지지 라인을 놓고 보실 때는, 요 지지 라인을 놓고 보실 때는 정확하게 거래량 거래대금이 수반되고 시그널이 돌려지는 걸로 놓고 보는 거고, 그 다음에 요 윗단에서 놓고 보는 거는 거래량 거래대금 필요 없이 가격 반발력의 기준에서 놓고 보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렇게 해서 대처를 해야만 완벽한 기술적 분석이에요. 개뿔 뭐 내가 기분 좋으니까 2만 원 목표 주가에서 차익 실현 안 하고 목표 주가 상향하고, 내가 기분 나쁘니까 그냥 야 여기서 그냥 정리합시다 해버리고, 느낌이 그래요 있다고 하면 그 뭐 느낌이야. 모든 기술적 분석은 정형화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5분 보. 그러니까 이거 라이브 방송 보시는 분들은 이 내용이 이해가 되는 거고, 라이브 방송 안 보시는 분들은 저 뭐지? 저 뭐 그러는 거지? 이렇게 되겠죠. 지금 눌림목이 나오고 프로그램 쪽에서는 좀 더 들어와요. 이왕이면 시원하게 14만 5천 원 한번 쭉 이탈됐다가 순간적으로 그때 이제 프로그램 싹 들어오는 모습 보여지고 되돌리면 탁 그때 이제 따라붙은 시나리오면 제일 좋은데 뭐 그건 소설 쓰는 거고요. 자, OCI가 11만 9천 원까지 올라갑니다. 11만 9,500원, 12만 원 공방을 넘기면 또 신규 편입 또 발송을 해드릴 거예요. 계속 들여다봐야 돼. 지금 OCI가 거래대금 오늘 뭐 최상이겠죠. 텍스 전략을 그 에코프로의 기준에 텍스 전략을 설정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현재 기준에 15일 11시 24분이고요. 그러니까 종목 하나를 들여다 보더라도 제대로 보자라는 거예요. 어설프게 그냥 이거 뭐 좋아요. 좋은 거 몰라? 에코프로 좋은 거 모르세요? 알잖아요. 여기저기서 다 좋다고 하잖아. 근데 아까 보신 것처럼 주가가 16만 원에서부터 6만 원까지 깨져 내려올 때, 15만 원대에서 6만 원까지 내려올 때, 15만 7,981원에서 6만 원까지 내려올 때, 그때 뭐 증자가 있었는지 뭐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어찌 됐건 뭐라고 했냐고 다들 입 닫고 있었지. 그러니까 프리미엄이 센 애들의 센 종목에 거품이 빠질 때는 솔직히 감당이 어렵습니다. 그건 꼭 염두에 두셔야 돼요. 그래서 맹신하지 말자. 그래 자꾸 세뇌를 해드리는 거예요. 얘가 그렇게 좋은 종목이 아니에요 라고. 좀 전에 매직 계산기의 기준에서 설정을 잡아드립니다. 11시 그때 16분이었고요. 그리고 이게 9.30%의 흐름입니다. 시가총액 3조가 넘는 종목에 오버슈팅이라고 인식을 하더라도 크게 무리수가 없다라는 말씀 드리는 거예요. 어제보다 시가총액이 뭐 어마어마하게 증가했죠. 거래량은 지금 현재 153만 7천, 어제보다 더 터져 있어요. 949주. 거래대금이 2216억입니다. 2216억. 그리고 어제는 2시 기준에서 저 거래대금이었는데, 거래대금 지금 2위예요. 에코프로가. 3위가 OCI입니다. 4위가 금양입니다. 전부 우리 종목이에요. 왜 우리가 저 종목군들을 매매를 오늘 공격적으로 하는지 아시겠죠? OCI 에코프로를. 금양 매수세 못 낸 게 지금 뼈저리게 짜증나는 부분이 된 거예요. 근데 뭐 상관없죠. 그죠?
이쪽에서 충분한 수익을 냈으니까. 11시 26분 25분 기준에 거래대금이 2위. 프로그램 쪽은 뭐 순위 없어요. 뭐 찾아볼 필요도 없이 없죠. 이 정도 꼴 안 되고. 고점이 149,200원. 그게 몇 퍼센트인가요? 11.01. 대박이네요. (11.01%) 그리고 요 기준의 고점 대비 차익 실현 범위 고점 대비 1% 조정 시 147,700원에 일단 우리는 차익 실현했고 2% 범위인 146,200원에 일단 전량 차익 실현한 겁니다. 나중에 들어가신 분들은 뭐 안타깝지만 손절이라면 손절의 기준이 된 거고요. 그리고 고점이 146,900원 11%인데 그냥 귀찮으니까 편입으로 냅둘게. 어차피 15%까지 우리는 따라 붙잖아요. 시간대라도 고쳐놓을게요. 그리고 2분의 1 지점이 142,600원. 10% 이상 편입 불가. 거래대금 최상위 개별 매매 가능하다라는 내용이고요. 의미 있는 거래량 부분은 이제 전일 거래량이 1,170만 주여서 우리가 80% 기준 잡고 150만 주를 설정해 드렸는데 개장 쪽도 터졌어요. 그럼 어찌 보면 무조건적으로 따라붙을 수도 있었는데 따라붙기 전에 벌써 뭐 프로그램에 막 매도가 쌓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있는 물량 가지고 차익 실현 여부를 고민합시다 한 거고요. 프로그램 수급이 개선됐기 때문에 윗방향의 매수 사인을 드린 거고, 그 윗방향의 매수 사인이 146,600원까지 편입을 잡은 거고, 그 앞전에 145,900원 아니다 죄송합니다. 맨 처음에 편입 기준이 145,000원인가요? 손절은 아닌 것 같은데 추가적으로도 올라가서 맨 끝에 이제 5% 잡은 게 그게 이제 손절 범위가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1차 편입 기준 오늘 신규적으로 이제 들어오신 부분이 있으시다면 그 기준에서 설정 범위가 1차적으로 에코프로 145,900원이네요. 5,900원에 신규 편입자 10% 편입 기준이었으니까 그 기준으로 한다면 147,700원부터 정리를 기준 잡았으니까 마지막에 들어가신 분들만 146,600원에 들어가신 분들만 손절이 되나? 모르겠다. 정신없어. 오케이. 그렇게 해서 대처하시고 들여다보시면 문제없다 라고 설정을 해드립니다. 아시겠죠? 자, 그렇게 하시고 지금 시간까지 아마 보신 분들도 없을 거예요. 이걸 누가 이렇게 보겠어. 뭐 2배속으로 본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대단하신 거고. 일단은 네이버에 윤정도를 검색해서 찾아오셔서 회사 전화번호 확인하시고 전화하셔서 함께 가십시오. 이 좋은 장에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여러분들은? 이 좋은 장에 시장 지금 지수 0.28이지만 우리의 체감 온도가 0.28이에요? 허벌나잖아. 우리의 체감 온도가 0.28이야? 허벌나잖아. 금양의 이 그 수익률도 바꾸실 수 있으면 바꿔주세요. 에코프로나 이런 것도 홈페이지에 메인 화면 뭐 디자인 좀 깔끔하게 안 나오더라도 그렇게 해서 홈페이지에 오셔서 전화번호 확인하시고 연락 주시고, 불기둥 마스터님 오늘 장난 아니죠? 금양 뭐 올려드리자마자 금양 또 폭등 나오고, 지금은 차익 실현 뭐 잘 하셨겠죠. 자, 영상 올려드리겠습니다.